분기별 결합 풀어보는 잠재표 분석, 오늘 단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2차전지 분리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유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호를 보겠습니다. 대한유화는 1970년 6월 2일에 설립이 되었고,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HDP를 전문으로 생산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고, 현재로도 석유화학 단일업종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999년 8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대주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주는 이순규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40.07%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KPIC 코퍼레이션이 31%로 실질적인 대주주입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를 또 살펴보면 이순규 회장과 부인인 김미현 씨가 100%를 소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KPIC 코퍼레이션은 개인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대한유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순규 회장이 모두 다 소유를 하고 있고요. 2020년 3분기 분기보고서인데 이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형제인 이형규 씨, 그리고 이창희 씨, 이국희 씨, 그리고 이교익 씨가 주식을 이렇게 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주주들이 주가가 오르면서 일부 대주주들이 차익을 실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시면 코리아 에어텍, 산업용 가스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LPG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코리아 에어텍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제품은 폴리에틸렌 그리고 P와 PP를 생산하는 기초 원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그리고 폴리우레탄 그리고 폴리에스터 섬유 등의 화학 섬유의 원료인 EO와 EG, 그리고 LIBS, 필름, 파이프, 전선, 각종 용기 등의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즉 HDP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 종속회사인 코리아 에어텍은 액체질소, 액체산소, 액체 아르곤, 기체질소 등의 공업용 일회용 가스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LPG 및 액체 탄산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에틸렌이 약 8% 정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프로필렌이 약 5%, 그리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는 23%로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PP가 약 11%의 국내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유화의 울산과 온산의 공장들의 사진이고요. 자, 위에서 나온 것 중에 LIBS, 즉 리튬 이온 배터리 세퍼레이터, 그러니까 분리막이죠. 2차전지 분리막용 HDP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매출을 보겠습니다. 자, 부문별 매출인데요. 석유화학 부문 그리고 산업용 가스 부문, 즉 코리아 에어텍이라는 자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석유화학 부문은 기초유분과 모노머, 그리고 폴리머, PP와 HDP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기초유분 및 모노머, BTX, C2, C3, MC4 이런 것들이 44.4%, 2020년 3분기까지고요. 그리고 폴리머가 54.3%, 이 중에 이제 HDP와 PP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LIBS, 그러니까 분리막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코리아 에어텍이 하고 있는 산업용 가스가 1.8% 정도 점유율, 그리고 0.5%가 기타 부분, 내부 거래가 0.9% 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폴리머 부분, PP와 HDP가 해마다 조금씩 점유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머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즉 이 부분이 분리막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약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수와 수출의 점유율을 보시면 내수가 38.4%, 그리고 수출이 61.6%로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기 보고서에서 가져온 제품별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 잘 아실 텐데, 기초유분 및 모노머 그리고 폴리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폴리머 부분의 PP와 HDP가 주로 또 HDP가 LIBS, 즉 2차전지 분리막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54.3%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2020년 3분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자, 최상위가 이순규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KPIC 코퍼레이션이고, 그리고 KPIC 코퍼레이션의 자회사가 대한유화이죠. 그래서 KPIC 코퍼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순규 회장과 부인인 김미연 씨가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관계자의 주요 거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한유화에서 2020년 3분기까지 대한유화에서 KPIC 코퍼레이션으로 판매가 된 매출이 7,402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2020년 3분기까지 대한유화의 매출의 54%, 그리고 수출의 88%, 수출의 상당 부분을 KPIC 코퍼레이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PIC 코퍼레이션이 대한유화의 제품을 받아서 이것을 해외 수출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즉 약간의 통과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몇 년 전에도 계속 언론에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순규 회장의 개인 회사인 KPIC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해외 수출이 대부분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이순규 회장이 59년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향후에 아들을 통해서 KPIC 코퍼레이션을 물려주고 다시 지배를 하는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부분을 보면 배당금 지급 대한유화에서 KPIC 코퍼레이션으로 50억 정도가 올 초에 지급이 되었었고, 그리고 KPIC 코퍼레이션은 또 매년 50억을 배당을 이순규 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PIC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순규 회장은 상당한 배당 금액, 그리고 대한유화로부터도 또 배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어서 굳이 KPIC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주로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크게 2011년, 12년 이때가 매출이 좋았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2017년, 18년에 좋았다가 다시 줄어드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은 2015년, 17년, 18년 정도까지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수익이 좋았던 시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매출이 급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뉴스에 나오고 했지만 2017년 2분기 때 증설 중 화재와 폭발 등으로 작업 중지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2019년 1분기 때는 친환경 설비 교체 등이 있었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익이 갑자기 급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출이 줄어들어 있지만 분리막 등을 판매 등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좀 올라온 것을 보면 분리막 판매가 이익에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크게 파란색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던 것이 2017년, 18년이고 그 이후에는 감소를 주로 했고 2020년 2분기 때 살짝 매출이 또 올라왔다는 적이 있고, 영업이익은 좀 전년 동기 대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스프레드나 여러 가지가 좋아서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인데요. GPM, OPM, 판관 비율, NPM, ROE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이 좋았던 시기가 2015년부터 한 18년 정도고요. 이때는 GPM, 그러니까 매출의 총이익률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항상 판관 비율이 한 2%, 3% 정도로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GPM, 그러니까 매출의 총이익률이 좋아지면 스프레드, 그리고 유가와 스프레드 등이 좋아지면 상당히 이익이 급증을 했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이익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2분기 2020년 2분기 3분기 정도가 GPM 매출의 총률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보면,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매출의 총률이 좋은 것을 보면 분리막 판매가 호주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익률이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ROE를 보시면 4.9%인데요. 자, ROE를 두평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의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ROE가 한때 이익률이 좋을 때는 한 2, 3%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4.9%까지 떨어지는데 이건 4분기 합산입니다. 2020년 1분기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좀 안 좋은 상황까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4.9%로 상당히 줄어들어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총자산회전율이 계속 감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한때 180%까지 갔던 것이 절반 정도 줄어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줄어서 ROE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순이익률도 줄어서 ROE가 감소하는 원인, 세 가지 부분이 다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ROE가 급증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산은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본도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부채는 감소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뭐 계약부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유지하다가 2018년 이후에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서 PBR이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고요. 다시 최근 들어서 분리막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이 급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인데요. PBR, PR, 그리고 PFCR입니다. 그래서 2016년 이때가 PBR이 상당히 높았을 때고,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1.3까지 PBR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PFCR,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PFCR은 15.7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PER은 최근 들어서 27, 32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는 현재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 분리막 부분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매출이 2020년에 1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한 2000억 목표, 그리고 2025년에 550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익률이 좋게 유지가 된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합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추이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 해지는수 재고 자산을 해주셨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매출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지더라도 매출 채권 해지는수나 재고 자산 해지는수가 안 좋은 방향으로 급증을 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대한유화는 매출 채권 해지는수나 재고 자산 해지는수가 안 좋을 때 43일 정도, 그리고 현재는 30일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매출 채권도 회수를 하고 재고 자산도 한 바퀴를 도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분기별로 나타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먼저 보시면 전체적으로 2014년 이후에 영업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잘 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할 때 말고는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잘 내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차입을 한 번씩 할 때가 있고 이때는 투자를 회사가 진행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유명자산 투자, 즉 캐펙스가 이루어질 때인데요. 자, 2013년 이전에는 대한유화가 거의 뭐 PP나 HDP의 제품 생산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였는데 그 이후에 EOEG 설비를 신설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NCC를 증설을 합니다. 즉 납사를 크래킹하는 설비를 또 증설을 하고 그리고 HDP와 PP를 증설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이 분리막 판매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SM 부분을 설비를 이제 신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아직 완료는 안 됐고 그리고 부타디엔 설비도 또 신설 중이고 계속 회사가 투자가 들어가면서 회사가 초기에는 PP나 HDP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다가 점점 기초 유분, 합성수지나 합성섬유의 원료들의 카테고리를 늘려가고 있는 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 투자만큼 현재로는 영업 현금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입을 별로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분리막 부분이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둔다면 이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계속 카테고리를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아주 투자자에게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4분기 합산,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내면 전체적으로 잘 보실 수가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영업현금 흐름은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4년 합산이 2,527억으로 영업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지금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계속 공시가 나와서 이제 캐펙스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프리캐시플로에 약간 부담을 줄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가 차입을 가져오든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사의 지금까지 히스토리상으로 보면 추적에 손을 벌려서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차입을 통해서 회사가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종가가 2조 4,245억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아까 보셨겠지만 분리막 때문에 많이 좀 주목을 받아서 약간 밸류에이션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매출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익성도 뒷받침된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매출만큼 또 수익성도 받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한유화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